안녕하십니까. 카툰경영연구소의 최윤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창의마인드 12번째 시간 창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창조한다. 여러분은 창조한다. 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나이지리아의 윌레 소앙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성은 구속의 반대말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창조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창조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피터 드러커가 떠올랐습니다. 왜 떠올랐느냐? 피터 드러커가 모든 사람들이 육체노동을 하는 그 시대 때 지식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1959년입니다. 1959년이면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폐허에서 열심히 재건하는 정말 힘든 시대였죠. 그 시대 때 몸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그 시대 때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습니다. 지식 근로자 앞으로 태어날 거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지식 근로자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20세기 말이 되면 미국 전체 노동력 가운데 지식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을 것이다 라고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육체 노동자가 지식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육체 노동자는 배울 게 되게 쉬웠어요. 금방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육체 노동자가 지식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과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러면서 피터 드러커는 또 예언을 했습니다. 지식 근로자는 이제 정규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와 내가 사회에서 배워야 될 할당받을 역할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학교는 핵심 세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0년 전에. 그러면서 또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식사회가 되면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왜 경쟁이 심해지냐? 누구나 지식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국가는 무너지고 무지한 국가만 남을 것이다. 그 무지한 국가만 가난한 국가가 될 것이다. 또한 지식사회는 조직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피터 드러커는 예언을 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예언한 지식근로자 시대. 그 시대는 개인의 시대가 아니라 조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육체노동자, 근로노동자를 지나서 이제 창의노동자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창의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지식에다가 이 지식을 가공하고 사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만났을 때 그 다음 단계인 창의 근로자 시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 근로자 시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모든 부와 권력이 조직에서 개인에게로 넘어가는 시대. 교육에 의해서 누구나 똑같은 교육을 받았던 붕어빵 지식의 종말을 맞이하는 시대. 싸이가 성공한 것처럼 조직이 세계 1등이 아니라 내 자체가, 개인 자체가 세계적으로 되는 시대. 기계화되고 획일화된 상식의 시대가 아니라 별종의 시대. 그게 바로 창의 지식의 시대가 아닐까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의 지식의 시대는 조직의 시대에서 개인의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이제 앞으로 1인 기업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창의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지식을 지혜로 만드는 상상의 힘, 생각의 힘, 창의의 힘이 필요합니다. 배우 박중훈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찍었죠. 그 황산벌에서 박중훈이 맡았던 역할은
백제의 계백 장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중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백 장군의 역할을 맡았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 역할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게 왜 이해가 안 돼? 배우 박중원은 말했습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쟁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계백은 자기의 가족을 죽여버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배우인 나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역할을 유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우기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작은 거지만 다르게 보고 유추하는 능력. 또 하나,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영화 타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타오에 소방대장으로 안성기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안성기라는 배우가 영화 속에서 잠깐 들고 있었던 책, 영화 장면에서 2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왜 일하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도대체 소방대장 손에 왜 이 책을 쥐어줬을까?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왜 쥐어줬을까? 아마 소방관의 임무가 힘들었고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일하는가를 쓴 저자, 교사라의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감독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나모리 가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하는 게 얼마나 간절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하나씩만 더 낫게 만들면 된다. 하루에 하나씩만 더 낫게 노력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창의 마인드의 마지막 요소로 창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는 어렵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 박종훈처럼 내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거기에서 창조가 나오고요. 이나모리 가쪼 회장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만 더 낫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식 근로자를 넘어서 창의 근로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선이란 내 노력이 나를 감동시킬 때 쓰는 말이다. 여러분, 이제 창조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감동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조금 더 낫게. 감사합니다.